대표님 죄송한데 신용 불량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외식업을 이제 3개를 운영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프로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뽕이 엄청 찼죠. 와, 뭔가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하는 거는 다 대박 날 것 같고 엄청 거만하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사장놀이가 시작된 거죠. 매출은 떨어지는데 씀씀이는 더 커지고 빚에 빚을 돌려막기 시작하고 그때 사채도 쓰고 뭐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아니 그럼 진짜 완미족발 대표님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로 성장하셨다고 하는데 매출은 좀 어느 정도 저희가 매출은 장호준의 이코 플로우. 자, 안녕하세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얘기해보는 머니 토크쇼 이코플로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완미족발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파로홀딩스 안규호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역시나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8만 분의 구독자를 보유한 안대장TV 운영하고 있고 완미족발 운영하고 있고 세일즈랩이라는 교육회사 그리고 르마라는 이제 퍼퓸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안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세 가지 회사 네. 좀 더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펼쳐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파로홀딩스는 이제 외식 사업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일즈랩은 영업인들을 위한 교육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르마는 르마앤베어라고 이제 석고방향제의 에르메스죠. 우리나라 이제 석고방향제 매출이 1등.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건조기 시트랑 세제까지 출시돼서 이제 향기 쪽 퍼퓸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 회사로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다채롭게 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일단 다채롭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궁금증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잡다구리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업 중에 최초로 하신 그 회사는 어떤 회사로 내가 좀 기점이 됐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명확히 따지면 저는 이제 천안에서 이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다가 저는 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의 기반을 만들어준 건 영업이죠. 영업으로? 네네, 어떤 영업을 하셨는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경영 컨설팅 영업이라고도 하고 정책 지도사 영업이라고도 하는데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정부 지원금, 자금이나 지원금을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받아주는 그런 영업을 했었죠. 그리고 죄송한데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됐냐면 군대 전역하고 24살 때부터 영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돈을 시드머니를 모으게 됐고 그래서 바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외식업을 이제 3개를 운영했었습니다. 이태리 레스토랑, 그 다음에 조개구이, 조개전골집, 그 다음에 이자카야 이렇게 3개를 운영했었는데 그리고 막 그때 천안에서는 이제 워낙 젊은 25살 때 이렇게 외식업을 잘 하다 보니까 막 TV에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되게 유명한 프로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뽕이 엄청 찼죠. 와, 뭔가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하는 거는 다 대박 날 것 같고 엄청 거만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씀씀이도 엄청 커지는데 그렇게 이제 사장놀이가 시작된 거죠. 매출은 떨어지는데 씀씀이는 더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빚에 빚을 돌려막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체들을 운영할 때도 그 전부 다 제 시드머니로 한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대출을 진짜 있는 대로 끌어와서 했는데 그거 모르고 이제 막 그 매출에 취해가지고 이제 사장놀이 하다가 그렇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죠. 가게 3개 다 날라가고 뭐 그때 사채도 쓰고 막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저 때만 하더라도 그게 지금처럼 추심이 굉장히 신사답지 않았었거든요. 진짜 뭐 어디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중국으로 도망갔었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고 4개월 있다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 완전 신용불량자 돼서 뭐 통장 거래도 못하고 뭐 정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10년 만에 여기까지 왔죠. 정말 좀 앞날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거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때 히키코모리 생활했었어요. 집 밖에서 안 나오는 거.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옛날에 잘했던 애가 왜 이렇게 사냐. 휴대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휴대폰을 팔았어요. 근데 휴대폰을 팔았는데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집에 갖고 가는 순수익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휴대폰 하니까. 그것도 영업직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빚이 3억 조금 넘었었는데 이렇게 딱 10년 살면 빚은 갚겠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살면 350만 원씩. 이거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뭐 정책 자금 이런 게 있다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잘하지가 않았었어요. 이미 이제 애가 맛이 간 상태니까. 그 애가 지금 대표님? 네, 그 애가 저죠. 이미 맛이 갔죠. 미래도 없고. 이거는 정말로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힘든 사람들이 왜 더 힘들어지냐면 맛이 가요. 정상인의 사고를 갖기가 어려워요. 자꾸 자기에 대한 분노만 있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맛이 가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되는 이유가 맛이 간 상태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맛이 간 상태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금의 와이프죠. 지금의 와이프랑 연애할 때 예. 와이프랑 와이프 후배랑 셋이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저한테 규야 어디가? 그래서 나 저녁에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 누구야? 그래서 내 여자친구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러더니 저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 있는데 그 담배 하나 딱 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규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지금 여자 만날 때냐?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도 봤어요. 그거를 바로 옆에 가서 얘기하니까 여자친구도 얼굴 시뻘개지고 하죠. 그래서 일단 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이제 자리 피하고 그냥 집에 들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야 얘 죽여버리고 진짜 감옥 갈까? 막 진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인생을 똑바로 못 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패급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여자친구가 의사였을 수도 있고 변호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단한 사업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맞네. 그냥 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야. 내 주변 나랑 어울린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다 같이 패급이 되는 거야. 나랑 동급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다시 해봐야겠다. 내가 진짜로 돈 벌어서 내가 한번 복수해야겠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걸 뽑자면은 제가 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당구 이렇게 세 개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거든요. 예. 정말 사랑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거 다 끊었죠. 그때 이후로 그거 3년 동안 끊었어요. 스타크래프트 끊기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게임은 지금도 끊고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핸드폰에 한 번도 안 깔린 어플이 아프리카 TV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유튜브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다들 독하게 사시겠지만 그렇게 진짜 3년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3년 진짜 일만 미쳐서 사니까 그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죠. 그때는 2년 만에 8호에선 대장이다 그런 얘기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대장이었어요. 그때부터 안 대장. 대장이라고 채널명이 그때 형성이. 네, 보통 제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보면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으로 오래 사셨던 분들이 한 월에 2천 정도로 벌잖아요. 그러면 뽕을 한번 맞아요. 뽕을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게 일에도 집중을 많이 안 하고 성장을 멈춰요. 보통 나 이 정도만 벌면 돼라는 생각으로 멈추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상향하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지고 결국엔 내려가게 돼 있는데 보통 분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저는 그걸 어렸을 때 일찍 맞아 보니까 그래도 지금 10년째 계속 달리는 거거든요. 천안에서도 좀 확장적인 혹은 큰 바운더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왜 서울로 진출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짐의 어떤 계기를 주온 거죠? 서울로 오게 된 거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육이나 강의 같은 걸 진짜 많이 들어 다녔었어요. 왜냐면 혼자서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멘토를 찾아가야겠다 해서 진짜 많은 강의 들었었거든요. 이제 강의 같은 걸 듣다 보면 거기서 또 네트워킹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분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데도 그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크게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권은 강남 이외에는 다 시골이에요. 강남 이외에는 강북도 시골이에요. 다 시골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서울 한번 진출해봐야겠다. 서울로 상경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왜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랑 함께 하라 하잖아요. 확실히 어쨌든 지방에도 당연히 부자들도 있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들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고 뭐 지방 분들은 이거 보면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보편적으로 마인드 차이가 10년 이상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모든 부자들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 3천 벌어도 내가 더 많이 가야 되고 더 위를 보게 되고 이게 있는데 지방에서 사실 2, 3천만 벌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진짜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벤치가 훨씬 더 많대잖아요. 서울보다.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내가 이거 또다시 내가 더 커지려면 서울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제가 만약에 서울로 오지 않았으면 저는 외식업에 진출하지 않았을 거고 스마트 스토어 사업에 진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마 그냥 영업하든지 아니면 교육하든지 하면서 거기서 되게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완미족발? 창업 계기가 처음에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완미족발의 이제 장영희 대표인데 저랑 같이 동업을 하는 장영희 대표인데 저랑 가장 오랜 친구이기도 했고 제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노숙했다 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때 친구들한테 한 돈 100만 원이라도 꿔서 어떻게 원룸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돈 꿔달라는데 아무도 안 꿔주죠. 누가 신용불량자랑 이제 마시간 애한테 꿔줘요. 그래서 아무도 안 꿔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 친구만 저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미련한 친구냐면 러시앤캐시에서 300만 원 꿔가지고 그거 저 꿔준 친구예요. 아 진짜로요? 네,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정말 착하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사업으로 승승장구를 했고, 그래서 서울 올라서 시그니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네. 그 친구는 여러 가지 사업 계속하면서 뭐 안 돼서 말아먹고, 그 친구도 신용불량자거든요. 빚도 꽤 있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도와줘야겠다 해서 너 일단 서울 올라와라. 나랑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친구 빚이 그때 4천만 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갚아주고 서울 와서 원룸 잡아주고 이제 레이 한 대 뽑아줘가지고 나랑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외식업계 되게 큰 회장님이랑 되게 친한 친구 사이가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규야, 너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이디어도 있고 열심히 하고 센스도 있다. 그러면 너 한번 프랜차이즈 해봐라. 왜 굳이 4억 5억을 들여서 왜 이런 꼴랑 외식업 하나 하냐. 여기서 네가 벌어봐야 친구랑 나눠 먹기 해서 얼마나 벌겠냐. 근데 프랜차이즈는 잘 되면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다 해서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친구한테 야 우리 한번 외식업 해보자. 그럼 원래는 뭐 화장품 사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 또 그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규야 족발을 한번 해봐라. 진짜요. 족발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규야 너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 빌딩 가진 프랜차이즈들은 치킨, 피자, 분식, 족발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롱런하는 브랜드는 우리가 많이 먹는 것 뿐이야. 결국에는 그 얘기 하나 믿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거짓말 아니라 가족처럼 저를 아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한테 지금까지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이 몇백 명이래. 근데 자기가 시킨 거를 한 명도 실행을 안 한대. 처음이래. 자기도 이걸 하면서 놀랬대. 네가 진짜 족발을 할지 몰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잘할지 몰랐다 해서 진짜 예뻐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그분이 외식업을 하면서도 지금도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저도 힘든 일 있을 때는 항상 그 회장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있고. 너무 생각보다 너무 심플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이 뭔가를 얘기해주면 일단은 해봐요. 아 일단은 해본다. 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분명히 그 안에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해서 100% 다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분과 나야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일단 조언을 들으면 일단은 한번 해봐요. 해보고 안 되면 아 내가 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끝이 나는 거고 근데 했는데 아니야 저게 되겠어? 이렇게 잘 안 해요. 자 그러면은 방금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족발 해봐라. 네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전개하셨습니까?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 컨셉이거든요. 저는 항상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덴티티를 슬로건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이 족발을 만들어서 우리 족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족발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족발, 무생채, 새우젓, 쌈장, 야채만 줘요. 모든 족발집이 거의 동일해요. 그때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왜 항상 족발은 이렇게 심플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반찬의 나라고 삼겹살집만 가도 반찬 요새 얼마나 많이 줘요. 근데 족발은 평생 이렇게만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족발 한번 푸짐하게 만들어보자. 냉삼집 가면 얼마나 쟁반, 오봉쟁반에 예쁘게 쫙 막 2층으로 쌓아서 갖고 와요. 저는 그냥 그걸 떠올린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컨셉을 한번 튀게 해보자. 진짜 상다리 한번 부러지게 한번 차려봐주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나온 게 상다리 부러지는 남도식 한상 그리고 세계 최초 족발 오마카세. 그 슬로건이 저희가 제일 미는 슬로건이고 그게 또 화제를 많이 일으켰죠. 뭐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먹힌다는 거니까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욕을 왜 해요? 욕은 어떤 관점으로 욕을 많이? 오마카세의 뜻을 아냐? 무슨 족발에도 오마카세를 갖다 붙이냐? 그런 느낌으로. 욕 엄청 하죠. 하지만 그만큼 저희를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그래도 한식 브랜드에서는 10위 안에 들어가요. 10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냥 저희가 항상 7위에서 15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혹시 뭐였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요새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 다니면 항상 완미족발이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요소예요. 저는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부터 내가 2025년 말까지 500개 만들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공표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나 이거 식당 차려서 평생 소상공인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식당 차리는 사람은 없어요. 나 이거 잘 돼서 프랜차이즈화 해야지. 다 이 생각으로 차리거든요. 잘 돼서 프랜차이즈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잘 되면 프랜차이즈를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잘 되면 해야지. 이거는 희망사항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마케팅도 얘기를 하셨는데 완미족발 진짜 마케팅으로 또 유명한 회사죠.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그냥 쉽게 마케팅 비법 혹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마케팅의 관점 궁금합니다. 마케팅은 지금도 제가 기획을 제일 많이 해요. 저는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어그로랑 각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보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머릿속에 때려 넣을 수 있느냐. 저는 그 딱 두 가지를 항상 제일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극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도 먹지만 결국엔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좋은 키워드 얻어가네. 어그로와 각인이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저희도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을 잘 지키시는 것 같은데 그 선의 기준이나 이런 거 가끔 스스로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마케팅업 기획을 직접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좀 이렇게 조율하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어떻게 조율하는지는 그거 알면 천재죠. 근데 저도 언젠가는 뭐 저도 선을 넘어서 욕을 먹을 때도 많았었고 근데 항상 그래도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논란이 됐던 유튜버들 중에 저만큼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저만큼 사업적으로 증명해 준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 사업가라는 걸. 사기꾼이 아니라 사업가라는 걸. 내가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걸 맨날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저는 보여주고 오늘 대화 중에 느낀 건데 네. 대표님에게 어떤 악플이나 욕을 하더라도 대표님이 친구한테 지금의 와이프분 앞에서 들었던 그 모욕보다 그렇죠. 세게 오는 거는 없기 때문에 또 대표님이 좀 이런 자가 면역이 좀 돼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것도 있고 예. 이것도 옛날에 제 멘토가 해준 얘기인데 예.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악플 때문에 저도 사람인데 악플 때문에 힘들죠. 악플 때문에 좀 힘들어하니까 형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규야 악플이 1억 개가 달려봐라. 너 털 하나라도 뽑히냐? 너 피 한 방울이라도 나냐? 아니야. 그리고 네 앞에서 혹시 너 욕하는 사람 본 적 있냐? 그 형님이 안티가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였거든요. 진짜 말을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 형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터넷에서 욕을 그렇게 먹는다. 근데 내 앞에 와서 단 한 명도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만나면 존경한다,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나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에. 네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허상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거 걱정하면 너 사업 못한다 하셔가지고 그 얘기 되게 뜻깊게 받아들여요. 성공이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 존경하고 대우한다. 그럼 난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씀 하셔가지고 그때가 제가 아마 5만 막 이러면서 욕도 많이 먹고 막 이제 커갈 때인데 유튜브도 빨리 컸거든요. 제가 1년 만에 10만 달성해서 실버 버튼 받았으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더 적극적으로 했죠. 더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아니 그럼 진짜 완미족발 대표님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로 성장하셨다고 하는데 좀 규모나 좀 이렇게 좀 이런 좀 지금 매장은 170개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족발보쌈에서는 브랜드 파워로 저희가 2위예요. 3위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출은 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매출은 지금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올해 저희가 그때 한기로는 160억 뭐 나올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60억. 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아닙니다. 돈이 남아야 축하를 하죠. 이건 뭐 매출만 나와서 뭐 매출은 의미 없죠. 매출은 의미 없죠. 순이익의 문제죠, 뭐. 그러면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님. 순이익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순이익 거의 없어요. 네, 저희는 완미족발은 진짜 저희가 뭐 가맹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점주님들도 그건 다 아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저희가 남기는 게 많이 없고 남긴다 하더라도 그걸 다 마케팅 비용으로 다시 재투자해요. 그러니까 좀 노하우라고 표현할까요? 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표님만의 좀 뭔가 이게 지금 SNS 세상에서의 마케팅이잖아요. 이거를 되게 원하시는 사업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몇 개 이건 무조건 된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정과 동경이라고. 동정과 동경은 웬만하면 먹혀요. SNS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걸 동정할 수 있는 거. 내가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동경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개가 마케팅 업계에서는 거의 잘 먹혀요. 지금 점주님들을 표현을 계속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70분의 점주님들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쉽게 그죠? 170개 매장이 있다는 건.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점주님들 만족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점주님들이 완미족발을 선택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또 제일 선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완미족발 점주님들께서 실제로 배역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이득을 드리지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근데 완미족발 점주님들이 유튜브 나와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얼마 들여서 창업을 했고요. 저는 수익률 한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많이 다가왔고 지금은 모든 브랜드에서 그걸 다 따라하지만 그걸 거의 저희가 시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다가왔죠, 점주님들한테. 진짜 그냥 점주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파로홀딩스 이 사업의 좀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이라면 진짜 기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뭐 엑시트도 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엑시트라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대표자 개인의 원맨쇼 플레이로 하는 것도 엑시트가 어렵고 기업화가 되게 어려운 건데 프랜차이즈는 확실히 기업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은 뭐 경쟁이 치열한 거는 뭐 모든 업종이 그러니까 그거는 건너뛰고 그 책임감이 엄청나죠. 점주님들에 대한 그 부담감, 책임감. 저를 원망하는 점주님도 많아요. 실제로 왜냐면 저희가 모든 점주님들이 다 잘 된다고 말 못하죠. 자기가 만족 못하시는 점주님들은 재용 많이 하죠. 대표 때문이야. 대표가 자꾸 나대서 그래. 뭐 이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죠. 점주님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170분의 점주님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게 제일 마음을 크죠. 좀 무겁게 하는. 네, 저도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시간이요? 5시간 이상 자는 날은 거의 없어요. 저한테. 안 돼요, 대표님 건강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엄청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 스케줄을 보면서 정말 거짓말이라고 해요. 살인 같은 스케줄을 소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저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좀 회사의 어떤 수익성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대표님만의 어떤 좀 이렇게 노하우나 팁이 좀 혹시 있으실까요? 혁신하는 기업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희 회사 슬로건인데 자꾸 변화하려고 해요. 왜냐면 정체돼 있으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혁신을 도모하는 것도 좀 방법론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혁신하자, 뭐 새롭게 변하자 이런 슬로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짜 혁신을 할 수 있고 새롭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하던 걸 똑같이 안 하고요. 하던 방식을 똑같이 절대 유지를 안 하고 하던 방식을 똑같이 유지하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는 진짜로 제가 여기 영상에서 나와서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막 머리가 엄청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매출이 많이 빠졌을 때도 그때도 이제 업계에서 막 떠오르는 친구들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이 또 되게 잘 알려줘요. 계층의 사다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 노하우를 진짜 더 많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 막 힘드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 친구들 많이 알려주는 것도 적용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트렌드에 또 둔했었구나. 몇 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너무 익숙한 상태로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그 친구들이 알려준 거 접목하니까 또 금방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공자 선생님의 불치함은 진짜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뭐 이런 기원전의 말씀들이 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업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그냥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키우는 게 3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이 회사들이 크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각자의 대표들이 앉아서 또 그 친구들이 잘 운영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걸 키우는 게 최고 뭐 그거예요. 조금 더 탄탄하게. 네,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다시 해요. 이렇게. 제가 뭐 엄청난 포부를 말씀드리면 더 방송에는 좋겠지만 그냥.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들리고 좋은데요? 그럼 대표님 스마트 스토어도 약간 확장의 하나의 또 이렇게 그쵸? 카테고리잖아요. 조금 살짝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은 왜 하게 됐냐면 저희 와이프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물하는 방향제가 있었어요. 석고 방향제.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방향제였어요. 실제로 보니까.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는 왜 맨날 소비자만 하냐? 생산자가 돼야지. 소비자로 끝나면 진짜 영원히 가난해지는 거다. 아니 나는 이런 걸 만들 줄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만드는 게 뭐 어렵냐.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해가지고 그거 만드는 회사에 전화해서 아니 우리 이런 거 납품받고 싶습니다 해서 한 번은 이제 가볍게 와이프한테 공구를 한번 해봐라 해서 공구 한번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는 공구를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 한번 내가 회사로 만들어 봐야겠다. 나도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조금 더 내가 부족한 부분 리모델링해서 향도 내 식대로 바꾸고 디자인도 좀 내 식대로 바꿔서 뭐 리모델링 하자 해서 했는데 그거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1등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말도 안 될 정도로 1등 해가지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생산 체계를 안 갖춰놓은 상태에서 했어가지고 배송 안 되지 막 그때 막 이게 공방에서 그 아주머니 분들이 아름아름 몇십 개씩 만드는 제품이었어요. 석고방향제라는 게 대량 생산 자체가 없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잘 될지 몰랐으니까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 대량 생산 체계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석고방향제에서는 1등이어서
그 제품명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르마인베어라고. 아, 르마인베어라고 엄청 유명해요. 지금 쓰시는 분들은 반갑기도 할 거고. 네. 그죠? 예. 영상 엄청 보면.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곰돌이 그 모양이 완전 전쟁터가 됐죠. 또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거구나. 왜냐면 그때 저희가 최대 2억까지 팔았었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예, 보통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강의하시는 친구들이 월 1억 매출 뭐 이거 가지고 강의하는데 저희가 그때 월 매출 2억까지 냈고 저희가 그때 마진율이 50% 넘어갔었거든요. 마진율이 50% 넘어갔었으니까 엄청났죠. 지금이야 조금 꺾였지만 그래도 지금도 매출 1억 이상은 하고 있고. 아내분 놀랐겠는데요? 갑자기 아내분이 소비자로만 평생 남아있으셨을 수 있었던 분이. 사실 와이프는 저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줘요. 저는 했던 말을 거의 다 모든 걸 지켜줄 수 없죠. 근데 많이 지켜왔고 특히나 사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과를 내는 편이거든요. 항상 사업은 그래도 저도 망한 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하면 일단은 성과가 진짜 빨리빨리 나왔어요. 대표님이 반대로 사업 파트너를 뭔가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 저는 인성 봐요. 제일 먼저.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성을 본다.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치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옆에서 또 케어할 부분이 있는 거고. 르마인베어도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세상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 2번째로 착한 친구. 정말로. 예. 네, 표현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동업을 한 거예요. 오. 그 친구가 당연히 능력치도 있겠지만 제가 장악했거든요. 걔 스마트 스토어 할 줄 몰랐었어요. 야 이거 해. 내가 그래서 내가 팔을 테니까 네가 직원 이거 관리. 실무 봐줘. 실무 봐줘. 나는 마케팅만 할게. 디테일한 얘기지만 제가 그 친구 맨날 자랑하는 게 그 친구랑 저랑 5대5로 시작했어요. 야, 우리 친구니까 5대5 사업하자. 그랬는데 이게 방향제가 처음부터 잘 터졌단 말이죠. 그 친구 한번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가 수익이 되게 좋을 때였어요. 저희 회사가. 교회 이렇게 같이 사업하는 건 불공평한 것 같다. 네가 나랑 똑같은 지분을 가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야 장난하냐. 친구끼리 이거 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막 아니야. 나 그러려고 너랑 사업한 거 아니다. 그랬더니 꿋꿋이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지분 더 밀어줬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계약서 써가지고 돈도 그냥 액면가 받아가지고 뭐 수익도 안 가져가고 액면가 그대로 자기가 계약서 만들어 와서 사인해. 너 무조건 이거 사인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는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된다 하니까 엄청난 인성인 거죠. 지분 희생 굉장히 힘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얘기지만 지분을 1%만 더 갖고 있어도 51대 49만 갖고 있어도 49% 지분 가진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1%만 더 많아도 그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 회사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것도 순식간이고 근데도 그거를 스스로 그걸 모르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걔도 사업을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도덕책에 나오는 말이 지키긴 힘드나 맞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착하게 사는 게 착하고 성실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좀 이게 운명적으로 들리는데 사업가분들이나 기업가분들이 회사를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계획이 항상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십니까? 투자를 받으셨나요? 저는 투자를 아직까지 받을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네, 아직까지 사업하면서 투자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고. 왜 투자를 안 받냐면 남의 돈을 까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남의 돈을 안 까먹고 싶어서. 네. 이런 성향은 왜 생긴 건가요? 어쨌든 남 다 피해주는 거잖아요.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유튜브에서 댓글 달려서 욕먹는 거랑 내가 이 사람 돈 2억 까먹어서 욕먹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가 되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네. 그래도 고객이 만족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고객의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네네. 그게 나한테 물질적으로 돌아올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잖아요. 미안함과 감사는 돈으로 표현하라고. 제가 그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미안함과 감사는 항상 돈으로 표현해라.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라. 당연히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갖는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물질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영업할 때도 제 제자들한테 버는 거의 10%는 무조건 고객들한테 쓸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내일 나트랑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제가 비즈니스 타고 가거든요. 호텔도 되게 좋은 스위트룸에서 묵고. 근데 그게 제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제자가 보내주는 거예요. 다 비행기랑 끊어서. 진짜로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상받으시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제자한테 뭐 주는 것도 없어요. 대표님 주셨기 때문에 좀 그거겠죠. 그때 그냥 교육을 해줬고 예?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인생이 바뀌었다 생각하니까 그거를 계속 갚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진짜 많이 해줘야 그게 사실은 제가 교육을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해도 이런 걸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대표님을 통해서 인성 혹은 어떤 인간 관계 이런 게 정말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자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되자 멋진 사업을 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죠? 인성을 바르게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점점 이렇게 좀 성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럼요. 예. 끝으로 저희 그 채널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과 네.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네. 좀 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쨌든 이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개발에 성장에 또 돈에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저도 아직 뭐 엄청난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올라온 성장하는 중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남들보다 한 발짝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현재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진짜 조금 더 진짜 앞을 향해서 달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플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